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23일 전옥현의 안보정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재명 뉴스를 중심으로 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이 후보 그동안에 이제 선대위를 메모드에서 말하자면 슬림형으로 싹 다 바꿨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슬로건까지 바꾸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요 지난 2014년도 성남시장 대선 때 썼던 슬로건 성남은 합니다, 이거를 참고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재명은 합니다 이렇게 썼는데, 이것이 우리 야권에서요 이재명은 욕을 합니다 이렇게 일부 보수 성향의 온라인 게시판에 이런 것들이 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은 합니다가 이제 네거티브 소대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이재명은 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이재명이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꾸려고 하는 안도 나오고 있고요. 자, 어떻든지 간에 대선 때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쓸 수 있는 새로운 슬로건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사용할 계획인데요.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앞에 무엇을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뭐뭐뭐 이재명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바꾸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거 뭐 슬로건이 바뀐다고 우리가 국민들이 뭐 얼마나 많이 믿겠어요? 이재명 하면 딱 몇 가지가 생각이 되죠. 우선 요즘 들어와서 말을 바꿔요. 그 다음에 말도 좋은 말로 더 이렇게 좀 일관성 있게 조금씩 달라지는 긍정적 의미의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거짓으로 말을 바꾸는, 거짓말하는 후보로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로건을 바꾸면 또 무슨 거짓말 할 것인가, 이게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슬로건 100번 바쳐도 소용없고 마음을 바꿔라,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다시 바꿔라, 그리고 진정한 이재명의 실체를 우리 국민에게 보여줘라. 나는 본래 이렇게 거짓말하는 겁니다. 왜? 비천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도박을 했으니까.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반성하는 실체를 드러내면 슬로건 100번 바꾸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대통령에는 새로운 이 슬로건에는요 경제 대통령, 또 유능한 대통령, 이런 이미지를 포함시키고 특히 이재명 후보가 요즘 내세우고 있는 실용주의 노선을 더 연장하는 그런 표현이 담길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요 참 백방이 무효다, 한마디로 얘기하세요. 예, 그게 아니고 정말 이재명 후보는 이미 우리 국민들한테 위선적 이런 후보고, 불법을 많이 저지른 후보고, 이재명 후보가 밝힌 것처럼 피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 확신이 들어가 있는 후보로 이미 각인이 되어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그런 문제점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을 제대로 교정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을 내놔라, 차라리.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여러가지 지금 문재인 정권의 여러가지 실패한 정책과 차별성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전 문제에 있어서도, 또 이 과학기술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후보의 입장과 그 다음에 전략이, 공약이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을 말하자면 실정을 딛고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탈원전은 아니다, 감원전 줄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전을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차별성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탈원전을 감원전으로 바꾸겠다, 이 얘기는요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계속 진행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컨대 2085년도까지 원자력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원자력 발전과 재생에너지의 단가가 역전된다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보겠다. 그 일환으로 지금 설계를 중단시키고 있는 신한울 3, 4호기에 대해서는 이것은 설계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건설 중인 것에 포함해야 할지 아닐지 경계선상에 있고 좀 더 연구하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판단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3, 4호기는 아예 지금 중단시키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과 차별성을 지금 보여주는데 많은 뭐라 그럴까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의 뿌리와 관련해서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말이죠. 이 박정희 대통령은 아예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인프라를 깔고 노무현, 문재인이 계승 발전시켰다.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인식인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요,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을 얘기하고 문재인은 언급을 안 해.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요, 뿌리 없는 나무는 없다. 박정희 정부는 과학기구에 초석을 다녔고, 김대중 정부는 정보통신 기술을 세계 1등으로 이끌었고, 노무현 정부는 인공위성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 이래서요, 문재인 정권은 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차별화를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이재명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차별화 좋은데요, 이것이 선거표를 의식한 일시적인 이런 차별화가 아니라 진정으로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인정하는 위에서의 차별화, 그리고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은 정책의 말하자면 신중성, 그리고 정책의 실질성과 그리고 설마 하나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는 정말 실제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공약과 정책으로 차별화를 시켜라.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어차피 이재명 후보는요, 이미 물 건너갔어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김문기 처장이 생명을 끊음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커지느냐, 끝났다. 이게 저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 공약의 차별화, 이거 갖고는 해결이 안 된다.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 먼저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든가, 아니면은 더 이상은 이제 윤석열 후보의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건이라는 프레임을 더 이상 걸지 말고 특검을 무조건적으로 이행하라. 말하자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라. 이런 강력한 의지, 이런 것이 없어서는요, 절대로 이재명은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갔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재명 후보 물 건너갔는데, 물 건너간 원인 중에 하나도 이재명과 이낙연과의 뭐라 그럴까요? 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이낙연과 오찬을 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텀 기조로 다시 돌아간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시기적으로 말이죠. 지금 우리 국민의힘 내분이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하필이면 딱 이때 이 타이밍을 맞춘 거,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꼼수의 선수들이냐, 이재명과 이낙연이. 자, 오찬 100번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버스 떠났어요. 예, 이 한마디로 저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여러분께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어제 이제 SBS 이 주영진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여기에서 한마디 또 한 게 있는데, 김건희 씨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관해서요, 저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내가 누구를 비난하겠느냐, 그래서 자제하겠다, 네거티브는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물론 우리 김종인 위원장도 네거티브는 이런 거 그만하고 정책 경쟁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바 있는데 여기에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아들 도박, 불법 도박, 이제 필요하다면 수사 받고 또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리고 이 억울하지 않느냐고 할 수 있겠지만 공직자의 가족은 엄중한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게 진실입니까? 그러면 공직자의 가족이 엄중하게 책임을 받으면 공직 후보자 본인은 더 큰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도 흠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김건희 비판하냐, 이런 생각일 뿐만 아니라 공직자 가족도 엄중한 책임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SBS 주영진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했어. 그러면 본인의 더 말하면 엄중한 책임 어디서 나와요? 대장동에서 나오잖아요. 이거 무조건적으로 받아야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의 진실성 전혀 없다. 예. 그리고요, 이 아들이 아버지가 대선 후보라서 원망하지 않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은 그런 원망을 하지 않는다. 자책하고 후회하고 책임진다고 하는데 가슴이 아프고, 저 아니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것도요, 자책하고 후회하고 책임진다고 하는 것이 가슴 아프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놓고 책임지는 아들의 모습이 후회스럽고 가슴 아프다? 이게 할 일입니까? 도저히 이재명의 말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재명 이제 아들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재명 아들이 지금 어디를 다니냐면 이거는 뭐 이 더 팩트 아주 폭로 전문 뭐 이 언론 매체인 것 같아요. 이재명 아들이 어디에 다니느냐? 이 한진이 2대 주주로 되어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HYK 파트너스에 다닙니다. 거기서 이 계급은요 어시스턴트 매니저, 그러니까 트레이닝 지금 현재 내부 수습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수련생이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다니느냐? 4월부터 다닙니다. 어떻게 해서 들어갔느냐? 공개 채용인가? 아닙니다. 추천에 의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더 팩트에서요. 이 대표이사하고 오랜 시간 기다리다가 한우재 HYK 파트너스 대표이사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요즘은 말이죠. 옛날 저희들 다닐 때하고 달리 공개 채용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특채죠. 후보 주로 추천을 많이 받아서 채용을 한다고 하는데, 물론 면접은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최근에 회사를 나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걸 하느냐? 이재명 후보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 현재 말이죠, 휴직하고 딴 데가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더 팩트가 확인 취재한 바에 의하면 휴직이 아니라 지금 무단 결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목도,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가 법률가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유리하게 그냥 휴직했다 이렇게 그야말로 대충 덮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거짓말한 거야. 예. 그래서 이 한우재 씨 대표이사가 밝힌 바에 의하면 지금 이재명 아들이 갑작스럽게 회사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다. 지금 각종 보도로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이 도박 관계 이런 거는 사태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출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도 상당히 당황스럽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그리고 연차를 쓴 것인지 회사의 휴직 절차를 밟은 건지에 대해서 담당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당연히 연차를 쓰고 그 다음부터는 무단 결근이지 않냐. 월급도 못 받는 거다. 회사 차원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대로 휴직은 분명히 아닌 이런 상황인 것으로. 자, 그리고요. 일부 매체에서 지난 4월 달에 공채를 통해서 입사한 것으로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 추천을 통해서 서류 평가, 그 다음에 면접 과정을 거쳐서 채용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우재 대표이사는요, 저희는 소규모라서 당연히 공개 채용 같은 건 안 하고 요즘은 대기업도 공채는 거의 안 한다. 우리가 필요할 때 레퍼런스, 즉 추천을 받아서 하고 헤드헌터들도 지원자들의 이력서를 건네주고 있다. 그래도 좋은 대학을 나오기도 했고 처음부터 시작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저희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사람을 트레이닝 시켜야 한다. 마침 필요했을 때 그 사람들을 다 인터뷰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직장 생활은요, 지난 4월부터 채용돼서 수련생 어시스턴트 매니저로서 이것저것 배우며 열심히 하던 친구였다. 펀드 매니징 업무 기초를 닦고 있었다. 그래서요, 회사 4월에 채용됐으니까 지금 뭐 12월이니까 8달이잖아요. 이때는 열심히 하는 게 지극히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자, 뭐 굉장히 남다르게 돋보이게 일을 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열심히 한 것까지는 우리가 뭐 대표이사가 직접 얘기했으니까 그대로 믿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 후보가 어제 생명을 끊었던 김문기 처장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몰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김은희 대변인이 이걸 찾아냈어요. 과거에 세미나에 참석한 것도 찾아내고 또 호주 뉴질랜드 출장 간 것도 찾아냈어요. 그래서 이 리모델링 간담회에서 이 김문기 처장하고 함께 참석해서 2009년도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을 간 것은 2015년도 얘기예요. 그래서 관련 사진까지 다 내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얼마나 뻔뻔한지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거 생각해보니까 어렴풋이 생각이 난다. 최소한 수식어 어렴풋이라고 낚는 정도는 써서 기억이 났다라는 것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식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머리 정리가 안 되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하죠? 이렇게까지 기억력이 안 나는데, 아니 우리도 말로는 생각이 안 나다가 이렇게 사진 같은 거 보여주면 이거 생각나네. 이게 정상적인 상식적인 수준의 사람의 머리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세미나 사진, 그 다음에 호주 들린 사진 다 갖다 언론 보도가 다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몰랐대요. 진짜.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대장동 사건,
정말 미치겠네 그랬잖아요. 어제 제가 심야 방송했잖아요. 정말 미치겠네. 대장동 의혹. 이럴 때 우리 국민들 저를 포함해서 정말 미치겠네요. 예, 이재명이가 이렇게 오리발 내미는 거, 거짓말 하는 거, 기억이 안 난다고 딱 잡아떼는 거, 모르쇠. 정말 미치겠나 밖에는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중일간 도지사 때 전화를 받았다. 이거는 또 기억난대요. 참나. 이런 이재명 후보의 이게 실체예요. 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이죠. 특검 얘기만 꺼내면 윤석열을 물고 들어가는 이재명. 대단한 사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야당에서는요, 이재명은 불리하면 부하도 모른 척하는 리더다. 그래서 그야말로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죽음으로 끝났어요. 예, 죽음으로 끝났는데, 이러다 보니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에서 말이죠, 대장동 특검을 추진하라는 서명을 받고 있는데, 이 변호사 512명이 특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어제 오전 11시까지 512명 동참. 이 서명에 동참한 사람들은 이용우 전 대법관, 건성 전 헌법재판관, 문효남 전 부산고검장, 한부환 전 법무차관, 한면관 전 대검 형사부장, 이런 검찰 고위직 출신들도 참여하고 있고요. 특히 대한변협 회장들도 참여하고 있어요. 하찬호, 김현, 이찬희. 자, 그래서 한변은 어떤 입장문을 내놨느냐면,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대장동 사건의 특검을 촉구하는 변호사 서명운동을 추진했다. 검찰과 공수처는 건국 이래 최악의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직무유기 수준의 방치 상태로 일관하고 그 와중에 관련 핵심 인물들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특검을 실시해서 이 정권에서 계속되고 있는 죽음의 행진을 끝내야 한다. 특검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은 특검법 입법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이재명 후보 똑바로 알아라. 이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고. 자, 이러다 보니까요. 이 조선일보 오늘 사설의 제목이 대장동 또 극단 선택. 진실 규명으로 죽음의 행진 끝내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이거 죽음의 행진 왜? 유한기가 지난 10일 날 죽었고, 또 불과 11일 만에 두 번째 비극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음의 행진 이제 그만 끝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의 결론 뭐냐? 이재명 후보는 김 처장이 극단 선택을 했는데도 한마디 말도 없이 당에 특검법 발의를 이미 요청했다고만 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이미 특검을 몇 달째 뭉개고 있다. 앞으로도 특검을 할 생각이 조금도 없을 것이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렵기 때문이다. 대장동 수사처럼 정치 권력과 검찰이 강제로 진실을 덮고 공공연하게 법치를 두드리는 시도는 일찍이 없었다. 이런 지금 사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이재명 측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이재명 학을 강연 공부하라. 이렇게 지금 송영길 대표에게서 명령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의원들 지금 이재명 책 공부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거를 윤희숙 의원이 비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학 강의 칭송하는 것은 운동권식 주체 사상 교육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냐. 예. 지금 말이죠. 윤 위원장이 지금 발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어떤 여당 의원은요, 이재명 책을 보고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대요. 야,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재명학을 강의하고 칭송하는 것이 1980년대 운동권 주체사상 교육을 받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눈물까지 흘리는 거, 이게 21세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사회에 맞는 형태냐? 정말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정말 이거 기가 막히죠? 자,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문제점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너무나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한수원 문제가 정말 많은데, 한수원은요, 이거 정말, 그러니까 한수원 정세훈 사장이 연임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조선일보 단독 보도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한수원이 말이죠, 감사원이 불법이다, 불법 계약이다, 수의계약한 거 이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수상 태양광 사업에서 자격도 없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거,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이게 지적받으니까요. 또 그걸 무효로 시키고 다시 또 수익을 계약을 했어요. 야, 이거 대단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선일보 단독 보도로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래서 지금 탈원전 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것이 수상 태양광 사업이잖아요. 새만금. 여기에 불법 특혜 시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수원이 설계 용역 업체를 선정하면서 공개 입찰 원칙을 어기고 2차례나 수의계약을 맞은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 한수원은 최초의 수의계약이 불법이라고 이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계약을 해지한 뒤에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수의계약 방식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했어요. 이거야말로 불법임을 알면서도 밀어붙인 한수원의 파렴치한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불법행위. 자, 그래서 이 내용은 바로 뭐냐? 여러분들 현대글로벌하고 228원짜리 수의계약을 체결한 거. 그래서 현대글로벌이 이것을 이제 문제가 됐어요. 이 비공개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228원짜리. 그러니까 현대글로벌은 이것을 면허를 보유한 선진 에어링에 다시 맡겼습니다. 본대는 새만금 솔라파워에 맡겼었잖아요. 근데 새만금 솔라파워도 이 면허가 없어. 자격이 없어. 그래갖고 이게 불법이다 지적을 받으니까 선진 헤어링에 다시 또 이 수의 계약을 통해서 넘겨줬어요. 자, 이게 바로 한수원의 불법 실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는요, 이 현대그룹을 할 때는 228억 원짜리, 그리고 선진 에어링하고 할 때는 195원짜리 수의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한수원이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추측 보도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분명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한수원은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을 하면서 현대글로벌 쪽 편의를 지나치게 많이 봐줬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요, 이 법률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뭐 별로 문제가 없다. 딱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한병 같은 데서요, 변호사들 많으니까 여기서 제대로 검토해서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 즉각 고발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한수원의 정재원 이 사장 아마도 월성원전 사건과 관련해서 배임 교사 혐의인가요? 하여튼 배임 관련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야, 이렇게까지 문재인 정권하고 코드를 맞추니까 임기 연장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조선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공수처에서 이 검찰 수사관이 말이죠,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어요. 검찰 수사관이 말하자면 공수처 수사관한테 조사를 받은 거예요. 참고인으로. 그런데 이 검찰 수사관은 말하자면 공수처 수사관한테 당한 인권 침해 요소, 그리고 공수처 수사관이 자기 임의로 조서 내용을 작성한 거, 이런 문제점들을 말하자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지난 18일 날 진정을 제기한 것을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대목에서 공수처가 얼마나 이 고발 사주 의혹,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이죠? 바로 윤석열 후보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윤석열 후보의 말하자면 고발 사주 의혹 혐의점을 찾기 위해서 검찰 수사관에 이르기까지 불법 아니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는 이 공수처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인식 다시 한번 굳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인권 침해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진술하지 않은 얘기를 진술한 것처럼 꾸리는 얘기, 이런 이 세세한 문제점들은 말이죠,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고 있고, 특히 공수처 수사관이 보고 그리고 지시 이런 단어에 집착해서 조서를 썼다라고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는데, 왜 보고 지시 이런 단어를 집착했을까요? 고발 사주니까 윤석열 후보의 지시, 거기에 따른 밑에서의 말하자면 상명하복 이런 거 하려면 보고 지시라는 용어가 꼭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고발 사주 의혹, 이 실체를 해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정치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자, 그래서 이 문제, 이제는 그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기 때문에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이거를 제대로 과연 이제는 뭐라고 그럴까요? 조사를 하는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두 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굉장히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은 2030을 팬덤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감에 미쳐서 윤석열 후보와 대립각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훗날 비수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삼각 권력 투쟁이다. 그래서 윤핵관 대 이준석 간의 권력 투쟁. 그 다음에는 김종인과 김한길, 김병준 간의 권력 투쟁. 이런 삼각 투쟁을 지금 서울신문에서 한국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이준석과 반이준석 간의 권력 투쟁.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의 권력 투쟁이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뭐 권력 투쟁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요? 좋지 않은 보도가 나오지 않도록 선대위 운영에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제대로 실권을 잡고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이런 권력 투쟁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도록 이 선대위 운영에 각별한 좀 신경을 써야 될 상황이 아닌가.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거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또 좋은 하루 되시고, 전업계 안보정론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셔서 정권 교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